프라이빗 룸 바닥에 강호가 무릎 꿇고 있어요. 강호가 말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윤이 울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요? 35년 전 한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버렸습니다. 1980년 젊은 강호와 지민은 서로 사랑했지만 재벌가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젊은 지민이 말합니다. 강호야, 나 할 말이 있어. 젊은 강호가 대답합니다. 미안해 지민아, 나 결혼해야 해. 서윤의 엄마 일기장이 펼쳐집니다. 강호 씨를 닮은 딸을 낳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35년 후 그의 아들이 그녀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연과 서윤이 손잡고 웃는 사진이 보입니다. 강호의 뒷모습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강호의 속마음이 들립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을 사랑한다. 테이블 위에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입니다. 강호와 지민의 사진, 지민과 어린 서윤의 사진, 도연과 서윤의 사진이에요. 강호가 말합니다. 서윤 씨, 당신은 내 딸입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외칩니다. 당신은 비겁자예요. 프라이빗 룸에 강호 혼자 남았어요. 강호가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쾅 칩니다. 강호의 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강호가 절규하며 말합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비겁함의 대가는 35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과연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한복판 57층 빌딩 꼭대기 회장실. 윤강호는 통유리창 너머 도시를 내려다보며 책상 위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단정한 미소의 젊은 여자, 은행 유니폼에 이서윤이라는 이름표가 선명했죠. 67회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던 강호.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노크 소리. 문이 열리고 아들 윤도현이 들어왔어요. 34살 도연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강호는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대리입니다. 도연이 숨을 고르고 다음 말을 내뱉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탁! 강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긴장감을 채워갔어요. 뭐라고? 강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 대학 졸업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그 순간 강호의 머릿속에 45년 전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22살,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던 여자. 가난했지만 밝게 웃던 지민. 강호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하지만 선대 회장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강호는 지민을 떠나보내고 명문가 딸과 정략 결혼했습니다. 5년 만에 이혼. 그 후로 혼자였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강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도연은 서윤의 사진을 책상에 조용히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홀로 남은 강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과 지민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강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회실로 향하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도연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날 밤 강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은행 강남지점. 이서윤은 창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업무를 처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다음 주에 도연 씨 아버님을 뵙는다고 했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은 잠깐 지갑을 꺼냈어요. 안쪽 칸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정장 입은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엄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민아, 평생 함께하자. 강호.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였을까? 하지만 엄마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사람은 나를 버렸다. 하지만 서윤아, 미워하지 마. 서윤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 도연 씨 아버님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버림받는 건 아닐까? 347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서윤이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45년 전 시작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낼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강호는 서재로 돌아와 다시 지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중얼거렸어요. 지민아, 혹시 이 여자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에 이렇게 가슴이 철렁했을까? 왜 서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지민이가 떠올랐을까? 이틀 후 월요일 강호는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입었던 파카, 해진 청바지, 구멍난 운동화. 거울 앞에 섰어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해. 강호는 대한은행 강남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그 여자가 정말 도연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민과 닮았는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로비. 강호는 낡은 파카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채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차림이었죠. 직접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로비에는 몇 명의 직원이 보였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강호는 일부러 버벅거렸어요. 번호표를 뽑는 척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 여직원이 지나가다 강호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직원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또 할아버지 한 분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호는 계속 버튼을 눌렀다 뗐다 했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이서윤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강호의 가슴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다. 아니, 지민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눈매, 미소 짓는 모습, 심지어 말투까지.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강호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아, 번호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친절하게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강호가 알아듣기 쉽게.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예금 업무는 이쪽, 대출은 이쪽이에요. 고맙습니다. 강호가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지민이를 닮았어. 너무 닮았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자리로 돌아가 다음 손님을 맞이했어요. 강호는 멀리서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노부부가 창구로 왔어요. 뭔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았죠. 서윤은 30분 넘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불만을 토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사과하며 문제를 해결했죠. 친절하고 인내심도 있고.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강호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초라한 모습으로. 손에는 낡은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서윤이 있었죠. 저기, 이 통장 정리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보여주세요. 서윤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거였죠. 어르신,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아, 깜빡했네요. 강호가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집이 멀어서 오늘 다시 오기 힘든데. 다른 직원이었다면 규정대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어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윤이 지점장과 상의했습니다. 10분 후 돌아와서 미소 지었어요. 어르신, 특별히 임시 조회만 해드릴게요. 대신 다음에 꼭 신분증 가지고 와주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면서도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 쉽지 않은 일이었죠.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세 번째 방문. 이번엔 복잡한 금융상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기, 예금을 좀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어르신,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지점에서는요. 하지만 서윤은 마치 5억을 상담하듯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어르신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면 자유적금보다는 정기예금이 나을 것 같아요. 30분 동안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금리, 세금, 중도해지까지. 노인이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강호는 감동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구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어르신. 언제든지 오세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또 지민과 닮아서 강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강호의 서재. 강호는 서윤의 신상 명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 이서윤. 생년월일 1991년 3월 15일. 출생지 경기도 광명시. 부모모 장지민 1994년 사망. 부미상. 장지민. 그 이름에서 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그 지민이? 아니야, 흔한 이름이야.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어요. 생년월일 1991년 3월. 강호가 지민과 헤어진 게 1990년 5월. 그로부터 10개월 후.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라고. 강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자라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죠. 박순자 천사 보육원 전 원장. 지민이 일했던 보육원.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확인하면 안 돼. 만약 정말 그렇다면.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서윤이가 지민의 딸이라면 그럼 내 딸일 수도.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딸이라니. 그리고 그 딸을 35년간 버려뒀다니. 안 돼. 안 돼. 강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토요일 상견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지민과 헤어지던 그날도 비가 내렸었죠. 지민아, 내가 뭘 한 거야? 강호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일요일 밤 11시. 강호는 서재에서 45년 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대학생 시절 쓴 일기였죠. 1980년 4월 15일. 오늘 그녀를 처음 봤다. 천사보육원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장지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다. 가난해 보였지만 그 미소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부유했다. 1980년 6월 20일. 지민이와 데이트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놀이공원에 갔다. 돈이 없어서 회전목마만 탔지만 그녀는 행복해했다. 강호야, 난 내가 재벌 아들인 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라서 좋아.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남을까? 198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민이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싸구려 은반지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 강호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래, 평생. 거짓말이 될 줄 알았더라면. 강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1991년 3월 10일. 아버지가 명령하셨다. 6개월 안에 김 회장 딸과 결혼해라. 회사 합병을 위해 필요하다. 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냐? 가문의 미래가 중요하다. 1991년 5월 20일. 오늘 지민이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지민아. 나 결혼해야 해. 누구랑? 김 회장 딸이랑. 회사 때문에.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강호야, 나 할 말이 있어. 미안해, 지민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강호는 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민이가 뭐라고 하려던 거였을까? 그날 지민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모릅니다. 혹시 임신 사실을?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확인하기 전까진.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강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천사보육원 현재 폐쇄됐지? 네, 회장님. 2010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원장이던 박순자 씨 찾아봐. 지금 어디 사는지.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박순자 씨는 현재 경기도 가평에 거주 중입니다. 연락처 찾았습니다. 강호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네. 나가봐. 혼자 남은 강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할까? 직접 가자. 전화로는 안 돼. 같은 날 오후 2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서윤은 점심시간에 도연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 토요일이야. 아버지 만나는 날. 네, 알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는 겉으론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따뜻하신 분이야. 정말요? 응. 그리고 서윤아, 내가 보육원 출신이어서 부모님 안 계셔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라서 사랑하는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토요일 6시 한남동 매종 레스토랑. 잊지 마. 네. 꼭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진. 엄마, 제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아빠도.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강호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향하는 길. 45년 만이구나. 지민이 흔적을 찾는 게. 1시간 후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 박순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강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박순자 원장님이십니까? 저는 윤강호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지민이가 사랑했던.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순자가 차를 내왔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민이를 아신다고요? 45년 전 저는 지민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버렸습니다. 비겁하게.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거예요? 35년이 지나서 제 아들이 이서윤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여자 어머니 이름이 장지민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오셨군요. 네. 서윤 씨가 지민 씨의 딸이 맞습니까? 네. 그럼 아버지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당신이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제 딸, 서윤이가 제 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민이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서윤이 아버지는 윤강호다라고. 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 안 돼.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제 딸이라니.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이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사랑했어요. 그 말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토요일, 상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세요. 서윤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8시 강호는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었죠. 이서윤 출생증명서, 비공식 입수, 생년월일 1991년 3월 15일, 출생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산부인과, 모 장지민 1960.08, 31,1994.09, 13. 부미상. 강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민과 헤어진 날 1990년 5월 20일, 서윤이 태어난 날 1991년 3월 15일, 정확히 10개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설탐정이 조사한 장지민의 생애 기록. 1960년생. 천사보육원 직원 1992만 1994. 1990년 5월경 갑자기 휴직. 1991년 3월 출산 후 복직. 1994년 9월 13일 교통사고로 사망 향년 34세. 유가족 딸 이서윤 당시 3세. 교통사고. 강호는 그날의 신문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994년 9월 14일자 경기일보. 광명시 하안동 횡단보도에서 모녀 교통사고. 비 오는 날 아침 유치원 등원길에 사고 발생. 딸 3세 여아는 경상, 어머니 34세는 현장에서 사망. 강호는 기사를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어요. 지민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옆에 있었다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탁자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들려서. 도연은 바닥에 깨진 찻잔과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서윤이 자료예요? 강호는 서류를 급히 모았습니다. 아니다. 회사 일이다. 아버지, 토요일 상견례 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알았다. 강호의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가봐라. 일 있다. 도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혼자 남은 강호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제 급하게 의뢰한 DNA 검사 결과. 비교 대상 윤강호 의뢰인 이서유 대상자. 검사 방법 모발 샘플 비교 분석. 결과 부녀관계 확률 99.98%. 확실해. 서윤이는 내 딸이야. 강호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어요. 그럼 도연이는 서윤이 동생이 되는 거잖아. 아니, 법적으로는 이복 동생. 강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35년 전에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같은 날 오후 2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서윤은 점심시간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상견례를 위한 옷을 사러요. 동료 김 과장이 함께였어요. 서윤아, 이거 어때? 베이지색 원피스. 단정하고 좋잖아. 너무 비싸요. 이럴 때 아껴서 어떻게 해. 인생에 한 번뿐인 상견례인데. 서윤은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38만 원. 한 달 월급의 거의 10분의 1이었어요. 내가 빌려줄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고마워요, 과장님. 서유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어요. 와,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가 반할 거야. 시아버님도 계세요. 그럼 더 좋잖아. 아버님이 딸 예뻐하시면 시어머니도 괜찮아. 서유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 서유나,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같이 옷도 사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데 전 혼자예요. 항상 혼자. 김 과장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다 있잖아. 그리고 이제 도연 씨 가족도 내 가족이 될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밤 10시 강호는 도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앉아라. 도연이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도연아, 너 서윤 씨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만약 그 여자가 우리 집안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신분이 맞지 않는다거나.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강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희는 남매야. 법적으로는 이복 남매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야. 그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토요일에 서윤이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 없이 자랐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해요. 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서윤이 없이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제 인생 전부예요. 강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토요일에 이야기하자. 아버지, 제발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노력하마. 도연이 나가고 강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45년 전 지민과의 사진. 두 번째 어린 서윤의 사진 조사 과정에서 입수. 세 번째 도연과 서윤이 함께 찍은 사진.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 건가? 강호는 지민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35년 전에 용기가 없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의 원룸. 서윤은 새로 산 원피스를 걸어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엄마의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994년 9월 12일. 내일 서윤이 유치원 첫날. 우리 딸 얼마나 예쁠까? 강호 씨가 봤으면 좋겠다. 미안하지 않아, 강호야. 고마워. 사랑해. 평생. 엄마. 이 강호가 누구예요? 서윤은 지갑에서 아빠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 지민아, 평생 함께하자. 강호. 윤강호. 서윤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도연 씨 아버지 이름도 윤강호였죠. 설마 같은 사람? 아니야, 흔한 이름이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내일, 모레면 만나게 되겠지. 도연 씨 아버님.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더 이상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내일이면 금요일, 그리고 모레면 운명의 토요일.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내일을 두려워하며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강호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40분 남았다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강호에게는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이면 모든 걸 알 수 있어. 서윤이가 정말 내 딸인지. 핸들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전 11시 강호는 작은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봄꽃들이 피어 있었죠. 강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 원장이었어요. 또 오셨군요. 원장님,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지민이가 정말 저를 용서했습니까?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990년 봄이었어요. 지민이가 제게 찾아왔죠. 임신한 상태였어요. 울면서 말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저를 만날 수 없대요. 결혼이 정해졌다고.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물었죠. 그 사람 이름이라도 알려줘. 책임을 물어야지.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분 인생이 망가져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서윤이가 태어났어요. 1991년 3월 15일이었죠. 지민이는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요. 낮에는 보육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윤이를 돌봤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서윤이는 제 행복이에요라고 말했어요.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딸의 생일도 몰랐어. 그런데 1994년 9월 13일 교통사고가 났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서윤이 유치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죠. 서윤이는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지민이는 박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죽기 전 병원에서 지민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원장님, 서윤이 부탁해요. 그 아이 아버지는 윤강호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절대 찾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서윤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혼자 키웠다고 해주세요. 강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서윤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대학 갔고 은행원이 됐죠.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은행에서요. 박순자가 놀라 강호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 서윤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윤이를 확인하러 갔죠. 변장하고요. 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려고 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서윤이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지민이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조사했군요. 네. 그리고 오늘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확인하러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제 아들은 서윤이를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서윤이는 제 딸이에요. 남매였군요. 박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아들 도연이는 지민이와 헤어진 후 정략 결혼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서윤이와는 혈연 관계가 반쯤만 있습니다. 박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결혼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서윤이에게 어떻게 말하죠? 강호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라고. 서윤이는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를 평생 버렸던 아버지를. 회장님, 박순자가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이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요. 그리고 서윤이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지민이가 남긴 거예요. 서윤이 줄 거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 못했죠. 이제 당신이 직접 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민의 일기장이었어요. 1990년 5월 20일. 오늘 강호에게 전화했다.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만 그는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한다.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1991년 3월 15일. 서윤이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강호 씨를 닮았다. 서윤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1994년 9월 12일 마이너스 마지막 일기. 내일 서윤이 유치원에 처음 데려다 준다. 강호 씨가 봤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미안하지 않아, 강호야. 고마워. 사랑해. 평생. 강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어요. 지민아. 그때 상자 바닥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강호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지민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서랍에 숨겨둔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 강호는 가방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 칸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하나는 강호가, 하나는 지민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강호의 사진 지민아, 평생 함께하자. 마이너스 강호. 지민의 사진 강호야, 사랑해. 행복해. 마이너스 지민. 강호는 두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지민아, 너는 끝까지 날 사랑했구나.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이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지민이가 죽기 전에 서윤이에게 준 거예요. 서윤아, 이게 내 아빠야. 좋은 사람이야.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강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서윤이가 그 사진을 가져올까요? 아마도요. 도연 씨 아버님께 자기 부모님 사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을 거예요. 강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그날 모든 게 밝혀지겠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호는 계속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간직한 사진, 지민이 간직한 사진. 똑같은 사진이었지만 뒷면의 글귀는 달랐어요. 하나는 약속이었고 하나는 용서였습니다. 지민아, 이제 알았어. 너는 끝까지 날 원망하지 않았구나.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을 만나게 됐어.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전 7시 강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 의자에 앉은 채로 밤을 새웠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상견례였어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후 6시 한남동 나 매종 레스토랑이에요. 서윤이도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강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서윤이도 긴장하고 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아, 너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같은 시각, 서윤의 작은 원룸. 서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갑 안쪽 칸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빠.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았어요. 지민아, 평생 함께하자. 강호. 윤강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이름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연결 짓지 못했어요.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내일 도연 시아버님을 뵙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옷장을 열었어요. 새로 산 베이지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죠. 잘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또 거절당하면?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받으면?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도연 씨가 있잖아. 괜찮을 거야. 그날 밤 강호는 다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비해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서윤의 출생증명서, 지민의 일기장 복사본,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아버지, 서윤이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내일 잘 부탁드려요. 서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딸이야. 눈물이 흘렀어요.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50분 한남동 나 매종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서윤은 도연과 함께 프라이빗 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도연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서윤은 그 남자를 봤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분은, 아버지 오셨네. 아버지. 도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호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었어요. 강호는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3번이나 만났던 그 은행 직원, 자신의 딸. 서윤도 알아봤습니다. 은행에 왔던 그 노인, 어르신. 아니, 서윤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들어가자. 안에서 이야기하자. 강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프라이빗 룸. 넓은 테이블, 부드러운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강호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도연은 테이블 앞에 섰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으세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호는 도연과 서윤을 번갈아 봤어요. 사랑하는 아들, 버린 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강호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네. 은행에 오셨던 3번 갔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러. 강호의 고백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강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서윤 씨에게 그리고 도연이에게.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 씨, 당신 어머니 성함이 장지민 맞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제 어머니를 그리고 당신 아버지 이름이 윤강호라는 것도 아십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와 아빠의 사진. 이 사진이 제 부모님이세요. 강호도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사진. 두 사진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진. 서윤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도연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강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출생증명서, 일기장 복사본, DNA 검사 결과. 서윤 씨, 당신은 내 딸입니다. 그 말이 프라이빗 룸에 울려 퍼진 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윤은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도연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가 제 누나라고요?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서윤 씨는 내가 35년 전에 버린 여자의 딸이다. 그리고 내 딸이다. 아니야.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일 리 없어요. 제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엄마를 왜 버렸어요? 저를 왜 버렸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비겁한 놈이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럼 서윤이랑 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혈연 관계가 반쯤 있다.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가 지민이와 헤어진 후 정략 결혼으로 낳은 아들이다. 서윤이와는 피가 반쯤 섞였지만 법적으로는 이복남매다. 하지만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서윤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찾고 싶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어요.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강호는 기어가듯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서윤이 손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강호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출생증명서를 서윤 앞에 놓았어요. 내 어머니 이름 장지민. 아버지라는 미상으로 되어 있다. 내 엄마가 날 지키려고 그랬다. 그리고 일기장 복사본을 꺼냈어요.
이건 내 엄마 일기다. 내가 보육원 박순자 원장님께 받았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0년 5월 20일. 오늘 강호에게 전화했다.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만 그는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한다. 1991년 3월 15일. 서윤이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강호 씨를 닮았다. 서윤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1994년 9월 12일. 내일 서윤이 유치원에 처음 데려다 준다. 강호 씨가 봤으면 좋겠다. 미안하지 않아, 강호야. 고마워. 사랑해. 평생. 서윤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이 눈물로 젖었어요. 엄마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혼자서 다 짊어지고. 서윤이 강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그동안? 편하게 재벌로 살면서 엄마 생각은 했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보려고 했어요?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했다. 겁이 났다. 비겁자죠.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비겁자예요. 겁쟁이. 엄마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일기에도 썼잖아요. 미안하지 않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한 번도 안 찾아봤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채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서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있는데 저만 없었어요. 명절마다, 생일마다, 학교 행사마다 혼자였어요. 항상 혼자.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35년이나 지나서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서윤이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도연은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누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이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누나라면 사랑해도 된다. 강호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매가 아니니까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 결혼하는 게 옳은 거예요? 강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서윤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이제는 못 보겠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아요. 서윤이 강호를 가리켰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가. 서윤아. 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윤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강호가 일어나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제발 비켜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서윤아, 아버지 말 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말이 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서윤은 강호를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도연이 뒤따라 나갔어요. 복도에서 서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뒤쫓았어요. 서윤아, 멈춰.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도연도 따라 내려갔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숨이 가빠서 기둥에 기대섰습니다. 도연이 뒤따라 내려왔어요. 서윤아, 진정해. 제발. 도연이 서윤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밀어냈어요. 만지지 마세요. 저는 당신 누나예요. 그 말을 하는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관없어. 법적으로 남매 아니잖아. 우리 사랑할 수 있어. 도연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전 못해요.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보일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도연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프라이빗 룸에 혼자 남은 강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과 지민의 사진 2장, 도연과 서윤의 사진 1장. 강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우리 딸을 내가 다시 버렸어.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호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죽어야 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죠. 아버지, 서윤이가 갔어요. 택시 타고. 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쫓아가지 그랬어.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대요. 저도, 아버지도.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부자는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한참 후 강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찾아가야겠다. 소용없어요. 그래도 가야 한다. 내가 지민이한테 못한 걸 서윤이한테라도 해야 한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강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눈빛. 저는 서윤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누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서윤이 마음을 돌려야겠구나. 함께 가자. 우리 딸을 찾으러. 우리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앞날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 강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서윤에게 보낸 수십 통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 답장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당연하지. 35년을 버려놓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주무셨어요? 못 잤다. 저도요. 한숨도. 서윤이한테 연락해봤어요? 수십 통 보냈다. 답이 없더구나. 저도요. 전화도 안 받고. 두 사람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포기 못해요. 서윤이가 제 누나든 뭐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도연아, 법적으로 남매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서윤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강호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35년 전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용기를 내지 못했었죠.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 그럼 함께 가자. 서윤이를 설득하러. 같은 시각, 서윤의 원룸.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붓고 목소리는 쉬었어요. 밤새 울었으니까요. 휴대폰에는 강호와 도연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침대 옆에는 엄마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유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서윤이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서윤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지도 몰라. 서윤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매일이 행복했어. 내 아빠 이야기를 해줄게. 강호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이야. 서윤아, 만약 언젠가 내 아빠를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마. 용서해줘.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아니, 처음부터 미워한 적이 없었어. 사랑했으니까. 서윤아, 너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렴. 미워하는 건 쉬워.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어려워.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그거야. 사랑으로 가득한 삶.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해, 내 딸. 엄마가. 서유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유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아, 아버지다. 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미워하지 마. 용서해줘. 서윤은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강호와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강호는 서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윤은 강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버지. 평생 찾던 아버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겠니?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용서 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35년을 혼자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받아들일 순 없어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엄마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안아도 될까?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호는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안는 딸.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서윤도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안기는 아버지의 품. 엄마, 제가 아빠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서윤의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서윤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누나든 뭐든 상관없어. 함께하고 싶어.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매가 아니다. 나와 내 엄마는 결혼하지 않았고 너는 내 호적에도 없다. 피는 반쯤 섞였지만 법적으론 남이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가지자. 천천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서윤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 정말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는 내 사랑이니까. 서윤의 눈에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희망이 섞인 눈물. 6개월 후 2025년 9월 21일 결혼식 날. 아담한 웨딩홀. 서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엄마, 제가 결혼해요. 제가 행복해져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호가 들어왔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서윤아, 준비됐니? 네, 아버지.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강호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민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가 보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요. 강호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내 신랑이 기다린다. 서윤은 강호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음악이 흘렀습니다. 맨 앞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죠. 강호와 서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긴장되지? 네. 떨려요. 나도 떨린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처음이라서. 서윤도 웃었어요. 저도 아버지 손잡고 결혼하는 게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35년을 못한 일을 하는 거였어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 것. 도연 앞에 섰습니다. 강호는 서윤의 손을 도연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앞줄 빈 의자 하나에는 지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사람. 하지만 항상 함께 있는 사람. 강호는 지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우리 딸 예쁘지?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목례가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절했어요. 사랑합니다. 평생 함께 할게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강호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년 후 2028년 강호의 집 거실.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 서윤, 도연. 그리고 서윤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아버지, 손녀 안아보실래요? 서윤이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이쁘다. 정말 이쁘구나. 이름은 윤지민이에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이, 우리 지민이. 강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지민아, 보고 있니? 우리 손녀야. 내 이름을 물려받았어. 정말 예쁘지? 아기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강호도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만든 봄.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봄. 이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